내 것인지 헷갈리는 이거. 자, 알다가도 모를 듯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소식에 가뜩이나 움츠러든 투자자들이 바짝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피해 상황 중심으로 짚어보죠. 가상화폐 전문가 고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가상화폐 실전 투자를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한때는 또 언론인이시기도 했고. 네네. 그동안 뭐 이 가상화폐, 이 코인의 부침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계좌가 안녕한가요? 네, 부침을 많이 겪은 결과 지금은 투자 소득보다는 노동 소득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FTX 사태 관련돼서는 출금이 막히기 전에 네. 코인을 저는 다행히 좀 빼서 약간 묶여 있는 뭐 토큰이 있긴 하지만 네. 피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분들에 비하면 뭐 미미하죠. 예, 당장 이 FTX 사태의 여파가 이제 가상화폐 전체를 좀 흔들어 놓는 분위기인데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저 차트 보니까 정말 살벌합니다. 그 하락폭이 물론 뭐 저거 보면서 요즘 뭐 내 주식 차트와 비슷하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 어느 정도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FTX 사태를? 실제로 지난 8, 9, 10월 원화 가격으로 한 3천만 원 선,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한 2만 달러 선에서 횡보를 했었거든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극히 작아서 나스닥보다도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FTX 사태 여파로 한꺼번에 가격이 밀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세계 한때는 2위 거래량을 차지했던 거래소가 파산하는 마당이니 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고 우리가 흔히 크립토 윈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시장 네. 침체기를 그 윈터가 앞으로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FTX 창업자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뱅크먼 프리드. 자, 이분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의 가상화폐 시장의 인플루언서, 정말 시장의 그렇죠. 방향성을 제시하던 분이고, 뭐 한때는 차세대 워런 버핏 뭐 이런 찬사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했길래 이렇게 파산 지경까지 네.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시간 안에 파산하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부를 이루기도 했었죠. 올 초만 해도 저 FTX의 기업 가치가 320억 달러였거든요. 우리 돈은 40조가 넘는 기업을 단 2019년에 만든 회사를 뭐 320억 달러 규모로 키웠으니까 네. 대단하죠. 근데 망하기도 빨리 망했는데요. 그만큼 빨리 키웠다는 건 일종의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예. 과감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리하게 투자를 했었고 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 무리한 투자 결과가 청산으로 그리고 파산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시작은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한 뭐 이름이 뭐죠? 알라메다 리서치. 알라메다 네네네. 리서치. 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를 17년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19년에 FTX를 만들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투자회사, 트레이딩 회사고요. 네. FTX는 말 그대로 거래소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네, 그렇죠. 네. 거래소는 사실 고객들이 맡긴 코인을 잘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고요. 예.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FTX가 자신들의 자체 거래소 토큰 FTT라는 걸 발행을 했고요. 네. 알라메다, 일종의 관계회사죠. 관계회사에 굉장히 싼 값, 한 0.1달러 정도의 사전에 팔았죠. 그리고 그 FTT를 거래소에 상장시키면서 알라메다가 자체적으로 일종의 이제 펌핑 작업을 했었고 FTT 네. 가격이 최고 8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라메다가 갖고 있는 FTT 토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었고요. 네. 그걸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산 규모를 키워왔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 담보네요, 담보. 맞습니다. 내가 발행한 코인 이거 나 믿어줘. 그러면 내가 대출해 줄게.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자전 거래한 건가요? 일종의 자전거래를 통해서 가치를 많이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 FTT라는 게 FTX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식 느낌이 있어서 네. FTX 거래소가 잘 되면 FTT 가격도 오르겠구나.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가 저렇게 돈을 잘 버니까 FTX도 잘 되겠네? 예. 라고 시장에서 믿음이 퍼지면서 FTT 가격이 많이 치솟았죠. 덕분에 알라메다도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2020년, 2021년에는 모든 토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네. 알라메다가 투자한 토큰이 뭐 몇십 배, 몇백 배 수익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올 초 이제 시장이 조금 꺾이기도 했고 5월 달에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알라메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구멍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구멍이 생겨서 야 우리 구멍이 생겼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때 그 FTX와 알라메다의 일종의 진짜 주인인 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예. 한 일이 뭐냐면 FTX에서 고객 자금에 손을 대서 자신의 자회사인 알라메다에다가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고객 돈에 손을 댄 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근본적인 일종의 문제입니다. 횡령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인판 엔론 사태다라는 말이 나온 게요. 예. 엔론이 사실 분식 회계를 통해 가지고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투자자를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네. 거래소는 고객 돈에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재정적인 오류가 아니라 뭔가 사기의 냄새가 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큰 처벌을 받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게 고객 돈에 손을 댔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한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채 규모는 파산 신청할 때 대체로 법원에서 한 1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까지 예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6조. 네네네. 최대 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근데 제가 사실 이 동네 그 숫자를 잘 못 믿겠는 네네. 게 워낙 이 자체적인 레버리지를 맞습니다. 많이 일으키니까 네네. 이 66조라는 부채가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 부채 가격도 줄어들 줄어들 수 수 있는 있겠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1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네. 코인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부채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국인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정부에서 파악한 건 한 10,000여 명 정도다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좀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FTX라는 거래소가 한국 규제 당국의 규제 바깥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규제 당국이 FTX의 한국인 예.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추정해 보니까 10,000명쯤 된다는 건데 네. 그냥 웹사이트 트래픽으로 보자면 미국인 다음으로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게 한국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보면은 주식하는 분들이 가상화폐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네네네. 이게 가상화폐 문제라고 하지만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만 그 시티뱅크에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FTX의 파산이 금융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코인판에서는 굉장히 큰 얘기지만 아직 그 시가총액 자체가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전통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 신용에 타격을 준 건 분명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번 네네네. 사태가. 근데 그 신용이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신용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 맞아요. 투자자들의 믿음의 탑이 쌓아 올려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가 그런 신용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터지고 나니까 국내 거래소는 괜찮나라는 이제 말이 돌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거래소는 괜찮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난해 9월에 특근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미 그 거래소가 고객들의 자산을 잘 갖고 있는지 실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특근법을 통과해서 원화 네. 입출금이 가능한 5개 거래소 정도는 고객이 맡긴 코인과 내가 거래소가 보관한 코인의 가치를 일치시켜가지고 매번 예. 분기마다 실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코빗이 국내 거래소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 공개를 네네네, 결정했는데 맞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긍정적인 거고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이 거래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증권사, 예탁결제원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데 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 거래소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는 거죠. 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제도적으로 이게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너무 한 기업, 한 개인의 선의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게 맞습니다. 가상화폐 가장 네네네. 큰 문제라고 네, 보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의 역할이 지금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다 분리돼 있잖아요. 예치를 맡은 곳, 거래를 담당하는 곳. 아마 거래소도 그렇게 역할이 분할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네.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규제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번 FTX 사태가 말씀하신 대로 뭐 리먼 사태처럼 될지, 엔론 사태처럼 될지 좀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